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며 코스피는 장중에 202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 만만치 않아서 지수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외국 기관 매도 넣으며 550 내시며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든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GDP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1% 역성장한 건데요. 예비자 수정 차이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지표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예비치에서 이제 수정치가 나왔고 이제 확정치 발표도 앞두고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밤사이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가 미국 GDP였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보내드린 표를 보시면은, 이코노데이에 이제 쭉 늘 업데이트되는 그 차트긴 한데요. 어쨌거나, 저렇게, 네. 미국 GDP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따지는데, 지난 1분기가, 2014년,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예비치는 플러스 0.1%, 그것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리고 좀 이런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이라기보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골디락스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기서 좀 황색 선으로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저 부분을 보신다면은 전년비로 나타나는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에는 전년비 마이너스 4% 넘는 그런 극단적인 침체를 보이다가 또 V자형 급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양상이죠. 사실상 지표의 흐름 또 내부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재고 감소분이 컸고요. 재고 감소분이 컸다는 얘기는 오히려 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다면은 줄어든 재고만큼 2, 4분기에는 또 재고 확충 측면에서 2분기 GDP는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S&P 500 지수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지표보다는 요즘 이렇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모두 달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지표가 그렇게 경기가 아주 가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침체의 국면은 분명 아니다 하는 정도로 확인되는 가운데에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울기 이후 지금 이 S&P 500 차트의 왼쪽 시작은 작년 5월 하순경 버냉키 의장이 이제 QE 축소를 시사했던 그때부터 해서 6월 달에 좀 밀리다가 그 이후 121선이 계속해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금년 들어서 좀 1분기 내내 옆으로 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스파크를 내는 그런 모습이죠.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과매도 국면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 지표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또 미국의 또
유력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자면은 정말 선수들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닌 다른 또 새로운 장에서 그들만의 또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가는 거는 지표도 지표지만 결국은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수년 동안 풀어놓았던 그 돈들, 그 결국 유동성이 말을 하는 그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올리고 국채 가격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결국은 뭐 돈 때문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편안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정리가 될 수 있네요. 네, 한편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강세를 보이는데 국채 금리는 좀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뉴욕 증시 어떻게 좀 분석을 내려봐야 할까요? 네, 뭐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남유럽 국채들, 유로존 위기를 야기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그런 나라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는, 즉 그쪽 국채로도 자금이 몰리는 증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라면은 국채 수익률로 표현되는 금리,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주가도 달리고 국채 가격도 오르는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돈들이 또 채권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노는 돈들은 또 그쪽에서만 노는 돈들이 있고요. 또 위험 자산인 증시나 원자재 시장을 또 기웃거리는 돈들은 또 따로 있다고 본다면은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풍부한 유동성들이 금리는 금리대로 떨어뜨리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또 드라기 총재가 내달 부양책을 강하게 시사했죠. 이제는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2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피라고 하는 미국 22의 그 기준금리 현재 0.25%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만 내릴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금리 사이의 그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까지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 또 예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워낙에 지난 5월 8일 날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6월 달에는 내 뭔가 한번 보여줄게. 그동안 말로만 우리가 뭐 보여준다 하다가 못 보여줬는데 뭐 이런 국면이라서 시장은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22가 뭐라도 이렇게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국면입니다만 글쎄요, 또 모르죠. 1유로당 1.4달러에 육박하던 그런 유로달러가 지금 1.36까지 와 있고, 유로존 증시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뭐 잘 달리고 있다 보니까 또 드라기 총재가 6월 달에 와서 뭐 그렇게 절박성을 못 느끼고 뭐 여름 휴가나 다 보내고 한번 또 보자 뭐 이렇게도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 개인적으로나 22의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아마 뭔가 신용은 할 것 같습니다. 신용은 할 것 같고, 글쎄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그 내놓는 카드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6월 4일 지방선거로 그리고 또 6월 5일 날 22 밤사이에 이렇게 또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또 6월 6일 날은 또 우리가 현충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월 첫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가 휴장하면서 조금 시장에 집중하고 바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아쉽게 여겨집니다.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초고치를 기록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기관의 매도가 상당했는데 한 주간 시장에 대한 리뷰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장세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경향이 없지 않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수선물 거래에 따라서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좀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점선, 즉 저 부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수는 이 선을 올라섰다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밤사이 뭐 유럽이나 미국의 증시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아직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장 전 이렇게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급등의 양상을 보이기는 힘들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MACD 지금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스타캐스틱 조금 아래쪽으로 꺾이다가 다시 머리를 고개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나타난 저 후행 스팬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하방보다는 계속해서 상방을 시도하는 우리 증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장 끝나고 매일 체크해보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자면은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가운데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는 그런 어떤 체감 지수는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하는 측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면 아쉽겠습니다. 뭐 장이 그렇게 부러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끝으로 6월 증시 변곡이 될 거란 의견도 있고 좀 썸머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외환시장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뭐 1020원이 깨지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밤사이 NDF 1개월물이 뭐 1020원 15전, 요즘 이렇게 1개월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1원 60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만 한 1원 60전을 뺀다고 보면은 거의 뭐 한 1018원대 중후반에서 개장가가 예상되는 결국은 이제 1020원이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미 지나간 재료이긴 합니다만 지난 4월 경상수지도 사상 최고치를 또 이렇게 지난 4월 경상수지도 26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계속되는 뭐 거주자 예금의 최고치 경신 이런 등등의 수급상의 부담이 이제 환율을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국면이고 당국도 글쎄요 뭐 1020원을 갖다가 굳이 오늘 같은 날 지키자고 하기는 그렇고 그동안에 뭐 또 시간을 벌었던 만큼 좀 물러서는 날이 아닐까 싶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해가 바뀌는 연초 되면은 또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조금 날 더워질 때 되면 또 서머랠리를 얘기하고 또 찬바람 불면은 또 산타랠리를 언급하는 게 또 시장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뭐 주가는 언제 조정받고 빠지겠나 싶을 정도긴 한데요. 그만큼 뭐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가 표현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 서머랠리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거 국내외 증시 추이를 갖다가 차트로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속설만큼 여름만 되면 주가가 오르더라 하는 그런 어떤 뭐 실증적인 그런 통계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자되는 그 시장의 기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뭐 이렇게 금년만 보아서는 연초 대비 세계 증시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 해마다 어느 정도 뭐 적어도 시장 금리 이상은 올라주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번 여름 또 이렇게 유동성이 기대어서 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글쎄요 오늘 뭐 우리도 4월 광공업 생산을 비롯해서 소매 판매 이런 등등의 수치가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좀 나쁜 그런 지표입니다만 전반적인 해석은 한국은행도 좀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내 지표가 약간 부진했던 거 이것을 해외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하고 우리 국내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던 거 하고 요걸 오늘 우리 지수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깊이 있는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먼저 지난 수요일 추천 종목이었던 키스트가 어제 장중에 4% 넘게 오르며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부터 한 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큰 폭의 코롱이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죠. 바로 시가가 0.6% 상승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가 조금 0.1%가 미달되는 결과를 촉출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로도 단타 칠 수 있습니다. 대형주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고요. 이미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빠지기는 힘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는 종목군은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 사더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거든요. 그런 타이밍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고 눈에 익히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 편입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전문가분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상승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저와 같이 하시면서 좀 더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코오롱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표현한다면 숟가락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젓가락으로 밥 먹기 시작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세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코오롱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스트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키스트가 전에 상한가 마감을 했죠. 상한가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는 또 소폭 하락세를 조금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목군들이 제가 추천했던 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그 종목군은 이미 수급 자체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기는 힘듭니다. 그 가격대에서 방송을 타고 보니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 조금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개인 물량이 조금 더 빠져나가게 되면 시세는 크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종목도 꾸준히 체크를 하시고 키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키스트는 잡주가 아닙니다. 키스트 김수현 씨를 비롯한 엔터테이너들의 활약으로 주가 자체는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중국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는 가수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엔터테이너의 시대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의 GDP 성장이 분명히 이런 키스트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는 베네피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제 전일이죠. 이틀 전에 상한가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력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키스트도 추가적인 상승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도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우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2%, 그리고 영업이익이 680%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PER 밴드로 따지면 지금 제우스가 한 4.3배 정도 됩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PER 밴드로는 4.3배다. 그러면 거기에 동종업종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PER 밴드는 몇 배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9.5배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3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꾸준한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면서요. PER 밴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우스는 4.3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가 자체는 기본적인 명목하에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제우스는 저평가 매력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 현재 행보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행보는 어차피 깁니다. 하지만 시세 자체는 또 짧게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시세를 한번 붙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크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자리거든요.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게 오늘 아니면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우스 씨는 모든 인간의 계획을 성취시켜주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시청자분들의 주식 투자 계획을 성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꾸준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시초가 공략
꾸준히 보시면서 같이 즐거운 수익률 오늘도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자, 공개 방송 금요일은 없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궁금한 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하시는 종목분들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제우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부터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르츠 종공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동시효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시효과는 그냥 강보합 정도 소폭 상승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해외 증시 좋게 나왔고 그래서 조금 반발 매수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큰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보고 시장이 급격히 좋아졌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겠죠. 일단 2012포인트, 2013포인트 정도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 엊그저께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저께 다시 이것을 감싸는 회복세가 나왔었고 어저께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띈다라면은 조금의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1선하고 5일선, 60일선 다 저항이 눌려 있기 때문에 행보세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와 L전자 연초를 벌이면서 IT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강세 예상 업종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먼저 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대우조선해양, 기아차, 현대차, 기아은행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네이버,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산업, 현대하이스코 이런 종목들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IT와 자동차 그리고 중소형 쪽에 좀 하나 추가하자면 제약 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은 좀 견고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긴 한데요. 오늘 코스피 어떤 출발 상황 보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코스피 출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2포인트 정도 상승을 출발해가지고 2014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시작이 되고 있고 여기서의 그 지지력을 얼마나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그렇게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행보세,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자동차주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551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21선, 60에서 계속 저항으로 막고 있죠. 계속 말씀드린 게 일주일 혹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61선, 21선을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정이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수렴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간상으로는 뭐 짧으면 일주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렴이 잘 마무리된다라면은 의외로 코스닥 시장이 6월 중순부터 어떻게 보면 만기 이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만기 이후부터는 좋은 모습을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2원 60전이 내려가지고 지금 1020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8원이면은
오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등락이 좀 결정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환율 자체가 다시 1020원대로 회복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1020원을 그냥 붕괴를 해가지고 마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의 그 시장 심리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일단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263.3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싹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차피 만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베이시스가 뭐 나쁘다, 뭐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저께 강세, 그러니까 급등세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주가가 오르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날 외국인들이 6천 계약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이 미결제 약정이 급격히 빠지지 않는 한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도 0.18% 오르며 강보합에 출발했습니다. 14,707엔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표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3.4%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사모금산 2.5% 감소하며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강하게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0.2%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 오르며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0.34%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17%로 어제 하락이어서 오늘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0.26%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현재 0.17%로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역시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이 0.9%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0.19%로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에 오늘 장을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4%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서울반도체는 0.38%로 현재는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이 0.19% 강보합이고요. CJE는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1% 이상 강세 나오며 4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는 IT, 전기전자가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의료정밀, 제조업, 기계, 섬유의복, 철강금속, 종이목재, 서비스, 증권, 전기, 가스, 화학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IT 쪽이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강한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또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좀 꾸준하게 외국인 쪽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KT 빼고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간 일단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 정도의 의미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기계업종이나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강한데요. 일단 의료정밀은 뭐 이 DI라든지 KC텍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신기계라든지 동양기전, 뭐 참엔지니어링, 대경기계, 퍼스텍, 삼THK 이런 종목들이 이 빨간불을 좀 켜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철강도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유니올스틸이라든지 현대 BNG스틸,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포스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일단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은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주가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비금속, 인터넷, 그리고 섬유, 의료, 디지털 콘텐츠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유성 TNS라든지 선광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 정보기기 쪽은 아이리버가 오랜만에 좀 상승폭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코나이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과 정보인증 같은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별로 혼조세가 그러니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종목별로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많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적인 특징은 코스피 쪽에서 훨씬 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장 초반이지만 역시 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14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는 건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하루 매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좀 두기 이제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월말 효과가 없었다. 지난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달도 외국인들 월말 효과 없이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외로 월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 중요하지만 투신거래 중심으로 해서 기간의 매도세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시원찮다라는 거 좀 보시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30억 정도면은 아침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다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추세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외국인들 일단 오늘 전기전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IT 쪽으로 삼성이라든지 LG전자 쪽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하고 통신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전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1,010원대 진입하게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드디어 1,01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 하락한 1,018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1,017원 초반대까지 밀리자 현재 개입 투자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1,023원 50전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는 1,0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20원을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10원대 진입을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월말을 맞아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하락하면서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1개월물이 1,020원 15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6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20원 60전보다 2원 5전 정도 떨어진 수준이었고요.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확인되었듯이 외환 당국의 대응 여부입니다. 지난주에도 외환 당국은 금요일에 강한 개입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1,022원대에서 거래되던 환율을 1,025원 선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낙폭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수출업체들에게 고점 매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폭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1,010원대 테스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은 오늘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도 1,017원에서 1,025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한국콜마와 한국타이어가 코스피 200 편입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리버도 신제품 출시 소식에 3거래 요상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들 종목들 향후 어떻게 대응해 볼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다시금 상승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 240만 원 목표가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거의 파격적인 보고서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200만 원도 안 간 상태에서 240만 원을 주창하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꽂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900억 가까이 전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기관까지 좀 가세를 했죠. 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이 4개 분야의 회사로 분할해서 상장했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46조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국내 증권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도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금 좀 상승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정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전 각각 분야의 어떤 매력도 그리고 상승 여력을 좀 따져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가 구조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바뀌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회사가 좀 바뀌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불을 지핀 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진 건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좀 삼성전자의 상승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150만 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이 가늠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만 원을 돌파해서 다시 고가가 새로 경신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 상태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상승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한국콜마와 한국타이어가 코스피 200 편입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편입이 되는 코스피 200에 더있는 종목들이 한국타이어 그리고 한국콜마, 광동제약 등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인해서 인덱스 펀드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일단 한국콜마, 한국타이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정기 변경은 다음 달 13일부터 변경이 되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모멘텀까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견조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편입이 사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한국콜마 강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멘텀으로 인해서 거래량하고 주가 상승이 좀 동반적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대부터 이 5만 한 8천 원 정도까지의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한국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종목은 아이리버입니다. 오랜만에 또 아이리버를 들어보는데, 예전에 이 MP3라든지 최근에 이 모바일북, 그러니까 이북이죠. 이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눈길을 좀 끌었는데, 아이리버가 전일에 2014년형 붐박스 스테레오 3총사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신제품 출시의 이슈보다는 최근에 어떤 이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아닌 이 어떤 제3의 수급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틀 동안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에 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버가 이 고음질의 플레이어를 계속적으로 좀 고집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일단 고음질의 플레이어는 사실 그간 하이엔드급들은 외국계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보스라든지 뱅앤올uf슨 이 해외 쪽의 브랜드들이 하이엔드급의 플레이어들을 계속적으로 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일단 아이리버가 하이엔드급의 이 플레이어 음질 플레이어를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시장을 좀 점유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리버와 경쟁에 나서고 있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에 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언도 고음질 플레이어 쪽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일단 치열한 경쟁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과연 아이리버가 어떻게 이 고음질 플레이어 쪽에서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빙그레가 실적과 밸류에이션 부담에 약세를 보입니다. 4%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강리 메텍 요즘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죠. 태광실업 피인수 기대감에 오늘도 주가가 5%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솔브레는 1분기 실적 부진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5% 이상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빙그레가 좀 약세를 띠고 있죠. 오늘 30도를 넘나드는 네. 더위를 보인다고 하는데 날씨와는 반대로 주가는 좀 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썩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좀 주가를 좀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농 공장이 이제 복구를 했는데 복구 후에도 이쪽에 대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 감소를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작년 8월부터 혹은 7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지가 되어오던 박스권 최하단을 오늘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큰 폭으로 이탈한다는 얘기는 일단 추가 신저가를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빈가주들의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강리 메텍이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죠.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강으로 인수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했죠. BW까지 다 인수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중을 한 45% 정도 태강이 보유하게 되고요. 애강리 메텍을 적대적인 M&A 이런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고 파는 선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화학 소재, 그리고 원료, 그리고 원자재 제조 판매 쪽을 수직 계열화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애강리 메텍 주가는 이미 다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숨에 1,500원대의 주가가 거의 2,600원, 700원에 왔다는 얘기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수직 계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애강리 메텍이 수익이 100%, 200% 늘어나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매출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이미 올랐다. 그래서 오늘도 보신다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격 매수는 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합병을 한 엄청난 큰 이슈를 불러온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한 것도 상한가 2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 3번 이상을 올랐던 얘기는 이미 갈 만큼 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이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5% 정도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1,300억,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5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재고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요. 기대를 받던 갤럭시 S5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싱글레스라든지 2차 전지, 전액 이쪽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각각 28% 정도 그리고 16%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도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매물대를 이탈하는 지지대를 이탈하는 하락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중 좀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주 흐름을 분석해 볼 텐데요. 방통 조사로 경쟁 다소 완화될 거란 전망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통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드인데 실적 개선 전망이 3% 가까이 오르고 있죠.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나이가 8%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로 뭐 단기 가열이 좀 진정될 수 있다, 단기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제시가 되는데 조사로 영업정지 뭐 과징금이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됐었던 마케팅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완화가 되고 뭐 원천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죠. 일단 사실 통신사의 영업 이익이나 재무제표를 좀 보면 마케팅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된다면 오히려 통신사들에게는 좀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톡보다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불법 보조금 규제 방안은 시장 경쟁의 완화와 비용 절감으로 결국에는 이 마지막 종착지는 뭐 전체적으로 통신사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보조금이 한 1% 정도 줄면 SKT, 뭐 KT, LG U+의 이 주당 순이익인 EPS가 보통 2%, 1.9%, 3.2%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 경쟁이 완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이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창하는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가상으로는 뭐 최근에 워낙 주목을 시장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인해서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1분기에 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 2분기가 아닌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제시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신규로 반영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어떤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3분기에 굉장히 좀 많은 급등이 있을 것이다. 실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의미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45,000원, 46,000원까지의 어떤 이 매물들을 좀 잘 소화해 낼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좀 V자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나이인데요. 코나이가 오랜만에 주가 회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직전 고점이 43,000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요. 한 32,000원대 부근, 이 부분이 좀 바닥권으로 돌아선 이후에 오늘 또 8% 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 2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50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매출은 소폭 좀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뭐 상회는 했는데 수익성에 있어서 기대치보다 크게 이 언더퍼폼하면서 좀 수익성 훼손이 좀 크게 받아들여졌고요. 중국 쪽의 단가 인하에 따른 원가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타임갭의 발생, 그러니까 시차의 발생, 그리고 신규 사업 투자의 어떤 확대, 인건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단기적으로 좀 반영될 부분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지나가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개파락하는데 대우건설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모두 처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흥기업도 약세인데 500억 원대 공사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2% 이상 내리고 있죠. 끝으로 세하, 소형주인데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CJ 대한통운이 좀 약세를 띠고 있죠. 네. 대우건설이 지분 5% 정도 121만 주를 블록딜을 매각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각 가격이 11만 3천 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좀 약세를 띄면서 11만 3,500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물량을 받아간 쪽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물량이 조금 부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이 물량을 지금 가격에서 블록딜 물량을 받아가는 팀이 뭐 내일 당장 주식을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발적 이슈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조금 과잉 경제로 인해서 조금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은 올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뉴스에 좀 흔들리시기보다는 조금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능기업이 그 부산 센텀 밀락 지구라고 하죠. 그쪽에 대해서 이제 한 그 500억에 가까운 513억 정도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죠. 500억이면 뭐 지능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 주가 자체가 약세를 띄고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약세를 띄었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인다. 뭐 엄청난 폭락세가 아니라 뭐 2%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00원대에서의 지지력은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400원이 이틀 하지 않는다라면 뭐 이걸 갖고 계신 분들 뭐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1,430원, 뭐 40원 정도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 지능기업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세하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뭐 워크아웃, 뭐 경영, 재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5월 달에 한 4일인가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오늘은 이제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지가 됐고, 또 이제 해외 관련해서 주주 관련 뭐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세아 같은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뭐 200원대 매수하셔서 500원대, 600원대까지 와가지고 뭐 100% 수익 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추격 매수, 뭐 어차피 매수도 안 되겠죠. 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다라면은 점 상한가를 계속 앞에서도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에 거래량을 좀 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는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상한가가 풀리거나 혹은 매수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만큼 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하까지 돌발 종목들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공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십시오.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윈도우 드레싱 이용한 차익 실현 전략을 취해보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 뉴욕 증시 반등 속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은 경기 민감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 원달러 환율 1,020원 하향 이탈 여부를 관찰하자. 끝으로 안사현대리 트리플 강세 국면 코스피 지수 우호적이다. 홀딩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천 정물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양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트리플 강세 국면이 코스피 지수에 좀 우호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 주식이랑 채권처럼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자산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트리플 강세 국면 좀 특징을 점검해 보면은 지난 2003년 4월과 2009년 4월에 사례처럼 그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일종의 경기 변곡점이라든지 그 OECD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을 웃도는 경기 확장 국면이 좀 많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2003년과 2009년처럼 미국, 유럽, 중국 등 그 주요국들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정책 공조와 그 주요 선진국들의 유동성 확대에 나서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미국 변동성 지수나 CDS 프리미엄 등 그 주요 리스크 지수들도 좀 안정세를 보였다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그 과거 트리플 강세 국면에서 관찰되는 그 주요한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도 이러한 유사한 움직임들이 좀 관찰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 OECD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2012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유효함을 시사해주고 있고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미국 변동성 지수가 그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그 리스크 지표들의 안정세가 좀 강화가 됐고, 미국 앨런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드라기 총재도 유로존의 낮은 물가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6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힘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과거 트리플 강세 국면에서 나타났던 주요 특징들이 최근에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화 과정을 거친 이후 그 국내 증시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압축 포트폴리오 좀 유지를 하고요. IT, 증권, 태양광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과 채권, 원화 모두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우호적인 환경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을 한 지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이 지금 좀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향은 상방입니다. 위쪽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뜨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즉 그러니까 방향성만 지금 조금 바로 위로 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중에 제일 돈이 많은 곳은 바로 개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응집력이나 결집력이 기관하고 외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꾸 팔게 되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사모으고, 그러면서 위쪽으로 지금 선물 방향까지 위쪽으로 딱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달이 바로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상방의 방향성은 바로 이제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위쪽에 상방 쪽에 배팅을 해놓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점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특징이 이제 소리바다인데요. 소리바다가 전일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죠?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 후반 되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소리바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인데, 바로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 부분과 지금 결합이 돼서 갑자기 단기적 모멘텀이 형성되다 보니까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밀려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또 좋은 자리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삼성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 모멘텀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은 뭐냐면 바로 음원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저작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바로 대형 IT 쪽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금일도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왜 제가 주구장창 들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마다 SK 하이닉스의 날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조정시는 늘 매수 구간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시리즈물로 지금 하고 있죠. 전자 쪽 하반기 주도주 섹터, 전자, 자동차, 문화 콘텐츠 쪽에서 수요일 날 제가 잡아드렸던 게 소리바다였고, 목요일 날 바로 상한가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입니다. 이 사물인터넷인데, 자, 이 사물인터넷을 제일 큰 쪽으로 봐야 되고, 범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 큰 범주에서 그 안쪽으로 세부적, 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바로, 전자가 있고, 자동차, 사물인터넷을 근간으로 두고, 전자 쪽도 보셔야 되고, 사물인터넷을 근간으로 두고, 자동차 쪽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 사물 인터넷의 공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또 문화 콘텐츠 쪽도 보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보면 올 한 해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2014년 증권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자 신성장 동력이고, 이 사물 인터넷 자체로 보면 이 사물 인터넷 근간을 이루는 것은 통신입니다. 이 통신 쪽이 먼저 발달이 되어야 되고, 통신 장비 쪽에 어떤 부분들이 먼저 실적적인 측면이 올라와야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질 수 있다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성장성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밤 시간대죠. 프로그램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한신기계, 그 다음에 예림당, 이런 것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성장성은요, 그냥 부과되는 게 아니고 소설처럼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성은 시장이 판단하고 시장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일단은 지금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성장성이 계속해서 순환매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근간이 통신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사물 인터넷 탑픽 종목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오이솔루션을 제가 왜 자꾸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이솔루션 자체가 통신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인데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평가 구간대까지 내려와 있고 이 저평가 구간대에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이솔루션은요,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라고 해서 음성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주고 광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다시 광 신호로 바꿔서 이제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똑똑해졌어요. 그게 발전한 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 트랜시버입니다. 업계에서도 지금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스코에 계속 납품이 되면서 시스코에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분명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스코 뭐 어떤 회사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미국에서 큰 통신회사가 물동량을 늘려가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통신망을 재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이래 보고 있다 보니까 키스트가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일단은 지금 오이솔루션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오이솔루션이 상장한 지가 크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모습들이죠.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 지난해입니다. 2014년도 올해네요. 올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쭉 하락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쭉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횡보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이 횡보 구간 때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은 그러니까 16,500원대가 되고 박스권 상단은 한 19,000원대가 되는데요. 이 19,000원대의 박스권 상단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작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지금 종목의 상승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저항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저항대에서도 거래량이 실린 바가 없고 여기 저항대에서도 거래량 실린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래량이 수반된 곳은 많이 떨어졌던 구간이고 횡보가 됐고 이제 지금 즉 항아리 패턴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봤을 때 통신이 근간이 돼야 된다는 거 분명히 참고해 보신다면 동사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방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5월 31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 부산에서 부산일보 10층 거기서 제가 또 강연을 드리겠고요. 6월 1일입니다. 오후 2시 영남일보 지하 1층입니다. 여기서 또 무료 강연을 하니까요. 저하고 김선윤 멘토하고 우리 정재훈 멘토, 즉 정예사단과 김선윤 멘토가 내려가서 강연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월장에서 내려갔을 때 강연회 하면서 3, 4, 5월장 좋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시기다.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5월장이 지나갔죠. 이제 5월장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6, 7월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6, 7월 그리고 하반기를 주도할 업황,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이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인데요. 전화하셔서 빨리 신청도 해보세요. 그리고 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재훈 멘토님이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계세요. 바로 정의사단이죠.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접속하시면 정재훈 멘토를 클릭하시면 그 방송 듣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재훈 멘토가 방송할 때 제가 마이크를 싹 옮겨 잡고 마이크를 잡고 다시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자,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한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번 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들 오후장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을 내준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